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지혜,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천하를 호령했던 전국 칠웅의 일원이지만 가장 먼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나라, 한나라의 이야기, 한세가입니다. 이 비운의 역사를 통해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깊은 통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는 인간과 시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꿰뚫어보는 거대한 역사 철학서이죠. 그 중에서도 한세가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한 중견 국가의 비극적인 운명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세가의 서사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사마천의 깊이 있는 역사관과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진나라의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한씨가 어떻게 독립적인 제후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진시황의 천하 통일 과정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편의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법입니다. 한나라의 역사는 무력이나 정복이 아닌 놀랍게도 하나의 도덕적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한씨 가문의 실질적인 시조, 한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훗날 조씨 고아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권신 도안고가 조씨 가문을 멸족시키려 할 때 한골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씨의 마지막 핏줄을 보호하고 훗날 가문을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천하의 음덕, 즉 남모르게 쌓은 큰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음덕이야말로 한씨 가문이 훗날 제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라고 못 박습니다. 역사의 동력을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인과응보에서 찾으려 했던 사마천의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골이 쌓아 올린 도덕적 기반 위에서 한씨 가문은 꾸준히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 진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던 집에게 맞서 한, 위, 조 세 가문이 연합하여 그를 격파한 것입니다. 이를 삼가분진, 즉 세 가문이 진나라를 나누었다는 의미의 사건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403년 이들 세 가문은 주나라 왕으로부터 정식 제후로 공인받음으로써 한나라는 역사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탄생은 축복인 동시에 멍해였습니다. 전국 칠웅 중 가장 약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서쪽으로는 최강대국 진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항상 서슬퍼런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애우 시절 이웃한 정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옮기는 등 영토를 확장하며 기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루 때에는 재상이 자객에게 암살당하는 등 내부적인 혼란도 끊이지 않았죠. 한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정학적 딜레마 속에서 생존을 모색한 고통스러운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암울했던 한나라 역사에도 잠시나마 빛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소우 시절 법가 사상가인 신부래를 재상으로 등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술, 즉 신하를 다스리는 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기는 이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 안이 다스려지고 제후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신부래의 개혁으로 한나라는 잠시나마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은 오직 신부래라는 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한나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는 위태로운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선해왕 때에 이르러 한나라는 스스로 왕을 칭하며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진나라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한나라는 강대국인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했습니다. 진나라와 손잡고 초나라를 치려다가 초나라의 계략에 넘어가 오히려 진나라의 분노를 사기도 하고
외교적 판단 착오로 인해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의 운명이 진나라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중견국가의 비극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요 군주들의 연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03년 경우 시절 제후로 공인받으며 시작된 나라는 애우 때 정나라를 멸망시키며 영토를 넓혔고 소우 때 신부례의 개혁으로 잠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희왕 시절 이궐 전투에서 대패하고 환해왕 때 전략적 요충지인 상당군을 상시하며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마지막 군주인 왕안에 이르러 진나라에 항복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100년은 진나라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사건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안겨주었죠. 첫째는 희왕 시절 이궐 전투에서 24만 대군을 잃은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둘째는 환해왕 때 전략적 요충지인 상당군을 진나라에 빼앗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나라와 조나라의 운명을 건 장평대전으로 이어지며 전국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군주인 왕안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당대 최고의 법가 이론가이자 왕족이었던 한비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노력마저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비가 동문이었던 이사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원전 230년 진나라 군대가 침공하자 왕안은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했고 한나라는 육국 중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세가의 진정한 가치는 한나라만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마천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하나의 사건을 여러 편목에 나누어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는 놀라운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사기 전체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한세가가 다른 이야기들과 어떻게 엮여 입체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씨 고아 사건은 한세가뿐만 아니라 조세가에도 등장합니다. 한세가가 한골의 음덕에 초점을 맞춰 한나라, 건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반면 조세가는 조씨 가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가신들의 충절과 희생을 훨씬 더 상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두 편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한나라와 조나라의 깊은 유대관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멸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세가는 왕이 사로잡히고 나라가 병합되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으며 패자의 비애를 절절히 담아냅니다. 하지만 정복자인 진나라의 역사를 다룬 진시황봉기에서는 이 사건이 단 한 줄로 간결하게 기록될 뿐입니다. 한나라를 공격하여 왕안을 사로잡고 그 땅을 모두 취했다. 천하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 속 수많은 승리 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이 극명한 시점의 차이는 역사가 얼마나 다르게 기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승자의 냉혹함을 느끼게 합니다. 비운의 천재, 한비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한세가에서 그의 죽음은 멸망해가는 나라의 수많은 외교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짧게 언급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기를 다루는 노자 한비열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의 저서가 적국의 군주인 진시황마저 감탄하게 한 사실, 동문 이사의 시기심과 모략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과정 등 시대를 잘못 만난 한 천재의 좌절과 비극이 심도 있게 그려집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 역시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사마천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은 때로 짧은 언어 속에 응축되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한세가 역시 몇몇 중요한 고사성어의 탄생 배경이 되었는데요.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인간 심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소우 시절,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우는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오히려 호화롭고 웅장한 문을 짓도록 명했죠. 이를 본 신하 구리구는 왕께서는 저 문을 결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며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질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나 허세를 부리는 상황을 비판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위태로운 외교 상황은 두 개의 고사성어를 더 남겼습니다. 먼저 이일력이지계, 즉 하나로 둘을 바꾸는 계책입니다. 위나라에 패배한 후 도시 하나를 진나라에 뇌물로 주고 동맹을 맺어 더 부유한 초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작은 희생을 감수해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의미하죠. 다음은 경기강진, 강한 진나라를 가볍게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초나라의 헛된 구원 약속을 믿고 강대국인 진나라와의 약속을 어기려 하자 한 신하가 힘의 균형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한 말입니다. 강력한 상대를 얕보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사기의 각편 말미에는 태사공활, 즉 태사공은 말한다로 시작하는 사마천 자신의 논평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그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세가에는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과 시대적 한계를 탐구합니다. 조씨 고아 사건에서 신의를 지킨 한골은 의로움과 지혜를 겸비한 이상적인 시조로 그려집니다. 법과 개혁을 이끈 신불에는 한나라의 안정기를 가져온 유능한 재상이었지만 그의 개혁이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한비는 누구보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권력의 가장 무력한 희생자가 되어버린 비운의 천재로 그려집니다. 사마천은 한세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골이 조씨 고아를 세운 것은 천하의 음덕이라 할 만하다. 한씨가 제후가 되었으니 마땅하도다. 그는 한나라가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한골이 쌓은 음덕이라는 도덕적 인과율에서 찾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본문의 내용은 군사적 패배와 외교적 실패, 그리고 진나라의 압도적인 힘에 쓰러져가는 냉혹한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도덕에 의해 움직일까요? 아니면 힘에 의해 움직일까요? 사마천의 대답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 명분은 왕조를 시작할 자격을 부여하지만 약육강식의 현실 속에서 생존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다층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한세가는 전국시대의 약소국 한나라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편적인 역사적 교훈을 전달합니다. 한골의 음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도덕적 정당성이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필연적인 멸망 과정은 이상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증언합니다. 또한 여러 편목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세가의 서사 구조는 사마천이 단순한 기록자를 넘어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위대한 이야기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결국 한세가는 멸망한 국가에 대한 진홍고기자, 도덕과 힘, 이상과 현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교차하는 장대한 역사 드라마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지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